안녕하세요. 친일인명사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래전이라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영상에서는 일제로부터 남작자기를 받은 35명의 인물 중 8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남작자기를 받은 7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인물은 민영기입니다. 1858년 8월 1일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879년 묵과에 급제하여 여러 지역의 지방관을 지내다 1904년 9월부터 1907년 5월까지 이완용 내각의 택지부 대신으로서 여러가지 조약에 관여합니다. 민영기가 관여한 것들을 보면 1904년 10월 메가타 다네타로를 재정고문으로 맞이하는 계약 체결, 1906년 3월 일본 흥업은행과 천만환 차관조약 조인, 4월 통감부와 한국 국고금 및 세금에 대한 출납 보관 위탁계약 조인, 10월 일본 정부와 압록강 및 두만강의 삼림 경영에 관한 협동약관 체결 등이 있습니다. 1905년 7월 탁지부 대신으로 일본의 재정을 돌아보고 천황을 아련한 뒤 8월에 훈일등 우길장을 받습니다. 1908년 2월에는 대동학회의 회원으로 참여했고 1908년 12월부터 1911년 4월까지 동양철시 주식회사 부총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2월 14일 일본 적십자사와 일본 애국 부인의 한국지사가 주최한 이토 히로부미 사망 50일 기념추도회에 참석했습니다.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조선 규정령에 따라 남작자기를 받았고 1911년 1월 은사공채 2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1911년 3월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1915년 1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에 경선협찬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5월에는 특별회원으로 50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1915년 11월에는 다이쇼 천황 즉위대례식에 참석한 후 처와 함께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1917년 7월 친일불교단체인 불교 옹호회에 평의원에 선임되었고 1920년 봄부터 1925년 3월까지 대정친목회의 회장 및 대표이사로 조선인 전직 관료, 귀족, 대지주, 실업가들의 친목 도모와 내선 융화에 앞장섰습니다. 1922년 11월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유력자와 자산가들의 중심이 되어 조직한 친일 살교단체인 조선구락부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어 1923년 10월 교육치거의 선전을 통해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조직한 교육실천회의 고문을 맡았고 1924년 6월 내선융화의 철저한 실행을 표방하던 친일단체 동민회 기간제 동민이 창간되자 축사를 게재했으며 1926년 1월에는 동민 제18호에 천황의 위엄을 찬양하고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재합니다. 이후 1923년 3월부터 일제가 조선 왕실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일본 국내성 소속기구로 설치한 이왕직의 장관을 맡았으며 1925년 5월 도쿄에서 열린 천황과 황후의 은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927년 1월 6일 민영기는 사망했습니다. 그의 자기는 장남 민건식이 이어받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민종묵입니다. 1831년 2월 14일 충청남도 직산에서 태어난 그는 1874년 5월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도 한 그는 이후 대신 자리까지 오릅니다. 1904년 9월에는 일본 특파대사로 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를 접대한 공로로 일본 정부가 주는 훈일등 우길장을 받았고 1908년 2월 통감 이토가 후원하여 유림계를 회화할 목적으로 고위관리를 중심으로 조직한 대동학회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일제가 전국의 산림 측량을 목적으로 설치한 대한산림협회에 명예회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민종묵은 합병 이후 조선 규정령에 따라 남작자기를 받았고 이어 은사공채 25,000원을 받았으며
그해 8월 29일 합병 1주년을 기념하는 매일신부 특집호에 축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5월 조선총독부 주도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선협찬회 특별회원으로 50원을 기부했으며 같은 해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1916년 7월 20일 사망했으며 그의 자기는 장남 민철원이 이어봤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인물은 민형식입니다. 그는 1859년 12월 6일 서울 출생으로 전라도 병마절도사, 병조참판, 삼도수군 통제사, 육군 부장 등 군 관련 요직을 거칩니다. 그는 1909년 9월 일본의 한국 통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조직된 국시유세단의 단원으로 참여했으며 같은 해 11월 한성부민회의 주최로 전국 각지의 단체와 인물들이 연합하여 이토히로부미 추도를 위해 조직한 국민대추도회 준비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는 합병 직후 남작자기를 받았고 이후 은사공채 2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28년 11월에는 쇼와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민형식은 1931년 8월 2일 사망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박기양입니다. 박기양은 1856년 8월 21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888년 3월 과거에 합격한 이후 주요 요직을 거칩니다. 그는 1904년 일본이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상소를 올려 강력히 반대했으며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박지순 등을 엄하게 처벌하고 조약을 파기할 것 등을 요구하는 상소를 6차례나 올려 12월에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변절한 그는 1910년 7월 한국평화협회의 자선부 총장을 맡았습니다. 합병 후 1910년 10월 남작자기를 받은 그는 10월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선귀족 일본 관광단의 일행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방문 기간 중 이토히로부미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합니다. 이후 1911년 1월 은사공채 25,000원을 받았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1913년 9월부터 1918년 5월까지 조선 귀족들이 천황의 성운에 감업하고 사회 모범이 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조직한 조선 귀족회의 간사로 활동합니다. 이후 1915년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 대례식에 참석한 후 대례기념장을 받았고 1917년 10월에는 친일 불교 단체인 불교 옹호회의 고문을 맡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박기양은 각종 모임에서 조선의 개발과 민족 문화의 향상 그리고 동양평화의 확립은 일본의 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세운동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또한 1921년 9월부터 1925년 7월까지 4년여 동안 경화권 부제학으로 재직하면서 일선 융화 등의 사상 선전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1923년 10월 교육실천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1925년 7월 중치원의 칙인관대로 참의에 임명되어 1932년 12월 사망할 때까지 7년 6개월 동안 2차례 연임하면서 매년 2,000원의 수당을 받았고 1928년 11월 쇼와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1929년 5월 훈 4등 서보장을 받았습니다. 1932년 12월 2일 박기양은 사망했고 그의 자기는 아들 박승원이 이어받습니다. 다음 인물은 박용대입니다. 그는 1849년 5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869년 3월 과거에 합격한 후 각종 요직에 오릅니다. 1908년 11월 대한산림협회의 명예회원에 선정되었고 합병 직후 남작자기를 받습니다. 이어 1911년 1월 은사공채 25,000원을 받았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어 1915년 8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선협찬회 정회원으로 30원을 기부했으며 1917년 10월
친일 불교 단체인 불교 옹호회의 고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27년 2월 19일 박용대는 사망했고 그의 자기는 아들 박경원이 이어받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야기할 인물은 박재빈입니다. 그는 1858년 12월 5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874년 4월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 오릅니다. 1905년 11월 일산의학 체계를 무효화하고 매국의 적신들을 극형에 처하도록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한 그는 1907년 2월 대동학회를 발기하여 취지서를 발표하고 그해 3월 평의원에 그리고 7월 재정격리위원회에 선임됩니다. 또한 1909년 10월 대동학회가 공자교회로 재편되면서 총무부장을 받기도 합니다. 합병 직후 남작자기를 받았으며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한 찬의에 임명되어 1921년 4월까지 10여 년 동안 재임하면서 매년 1,0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1911년 7월 조선총독부가 성균관의 기능을 식민지배 정책과 이념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직속기구인 경학원에 부재하게 임명된 이래 1921년 9월 사망할 때까지 10여 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한편 1911년 8월 29일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일제의 조선지배와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합병 1주년 기념 축사를 게재합니다. 이어 1912년 8월 한국평화 기념장을 받았고 1914년 11월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일본이 중국 칭다오로 함락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조선인 유력자들이 조직한 승첩 축하회의 평의원을 맡기도 합니다. 이후 1915년 1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의 경선협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상의원에 선정되었고 5월에는 특별회원으로 50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는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 평의원에 선임되었으며 11월에는 도쿄에서 열린 다이쇼 천황 직위대례식에 참석한 후 대례 기념장을 받았습니다. 박재빈은 직위 대례식에 다녀온 후 경학원 잡지 1915년 12월 호에 다이쇼 찬양 시문을 지어 바치기도 했으며 1916년 11월에는 일본 황태자 책봉을 찬양하는 글을 지어 바칩니다. 이후 조선인 전직 관료, 귀족, 대지주, 실업가들의 친목 도모와 내선 용화를 목적으로 조직한 대전 칙목회에 평의원에 선임되었으며 1920년 9월 훈 4등 서보장을 받았습니다. 1921년 4월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면서 중추원의 칙인감대우 참의에 임명되어 같은 해 9월 사망할 때까지 재임하면서 연수당 2,000원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유생들의 반일의식을 약화시켜 식민통치에 협력하게 하고 유교의 친일화를 통해 민심을 수능토록 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지원으로 조직된 유도진흥회의 제2대 회장에 선출됩니다. 박재빈은 1921년 9월 4일 사망했으며 그의 자기는 장남 박서양이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물은 성기훈입니다. 1847년 12월 10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난 그는 1880년 8월 과거에 합격했고 주요 요직에서 두루 활동합니다. 그러던 1907년 10월 한국 시찰을 위해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전현직 대신과 관리들이 조직한 신사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봉영위원을 맡았으며 1908년 2월 대동학회 회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을 맡았으며 1909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이토히로부미 장례식에 맞춰 관민추도회를 발의하여 장충단에서 열린 추도회에 설행위원 겸 재문담임위원을 맡았습니다. 이어 1910년 7월 국민협성회 합병실행 추진단체인 한국평화협회에 서무부 총장으로 활동합니다. 합병 직후 남작자기를 받은 그는 조선귀족 일본 관광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1911년 1월 은사공채 25,000원을 받았고 1912년 8월에는 한국평화기념장을 받았습니다. 1915년 8월에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선협찬회의 정회원으로 기부금을 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다이소 천왕 직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21년 9월부터 일제가 조선 유림을 회유 및 표섭하기 위해 종래의 성균관을 폐지하고 설치한 경화관의 부재학으로 1924년 9월부터 11월 사망할 때까지는 경화관의 대제학으로 재임했습니다. 성규는 1924년 11월 27일 사망했으며 그의 자기는 아들 성주경이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은 일제로부터 남작자기를 받은 7명의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일제로부터 남작자기를 받은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